안녕하세요. 해슈월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50대, 60대가 되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돈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돌고 돌아야 돈이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한다. 남의 주머니 돈을 빼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근력의 힘은 돈이다. 요즘은 미모의 힘도 돈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돈의 위력이 대단한데 우리가 이쯤 되면 돈님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돈에 대해서 이런저런 강연을 하는 거 보면 그냥 한마디로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어라. 결국 이 말인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20대나 20대 중반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월급의 몇 프로를 저금을 하고 또 몇 프로는 소비생활에 쓰고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계부를 알뜰살뜰하게 적어가며 미래에 대한 경제활동의 일부인 플랜을 짜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40대, 50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정말 피고름이 나올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며 삽니다. 여기까지도 아주 열심히 살았을 때 말입니다. 아빠든 엄마든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삽질이랑을 하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잘 나가다가 아빠가 삽질 한번 잘못하면 이제까지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가정은 개박살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50대 60대는 그 과정을 다 겪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아직도 개박살 중인 분도 또 개박살의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정중히 살아온 50대 60대 이쯤 되면 피고름나게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기억들은 추억의 저편으로 보내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자식도 어느 정도 키웠고 때로는 출가도 시키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자식보다 더 이쁘고 깜찍한 손자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하려 하지 마세요. 그 이쁘고 깜찍한 손주들에게 몸과 마음과 돈까지 다 갖다 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쁜데 어떻게 안 갖다 바칠 수 있노? 그럼 갖다 바치시든지요. 이건 분명히 선택사항입니다. 또 20대의 계획, 30, 40대의 피고름 나는 계획을 짜면서 생활하기 싫다면요. 내 두 발로, 내 두 눈으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며 아름다운 것을 보는 지금은 행복해서 잘 모를 일입니다.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 70이 넘어갈 때면 순간순간의 고통이 마지막 내 삶의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자식도 바빠서 아픈 엄마 말동무 못 떼주는 겁니다. 우리도 허리띠 피고름 나도록 졸라매며 살아봐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서운하단 말조차도 못합니다. 손자들도 무지 힘들게 학업과 직장생활로 바쁩니다. 아픈 할머니 불쌍한 줄 알죠. 하기사 불쌍한 줄 알면 다행이지만은 못 들여다봅니다. 엄마는 할머니는 아파 죽겠고 외로운데 아들 딸들이 하시는 말씀, 엄마 곧 갈게. 언제? 그놈의 곧, 그놈의 조만간 시간 내서 갈게. 상황 봐서 갈게. 엄마가 필요할 때가 아니고 지들 편한 시간이 옵니다. 엄마를 보러 오는 일이 하느님 얼굴 한번 뵙는 역사적인 날이 되다 보니 부지런히 자식과 남편 시간대를 억지로 끼워 맞춰 오다 보니 새끼줄에 굴비 엮이듯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질질 끌려옵니다. 엄마, 김서방 박서방 바빠서 애들하고 잠깐 다니러 갈게. 통고만 하고 온다는데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엄마가 하느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무슨 날만 되면 의식 치르듯이 다녀갑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엄마는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까? 이런 대접 아니 취급받게 되는데 그래도 남은 내 인생을 자식에게 손주들에게 바칠 건지요. 오죽하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겠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손주들 일일이 다 봐주지 않고 나름 내 생활을 하려고 하는 엄마 할머니들 간간히 보입니다. 그런데 왠지 어설퍼. 이 어설픈 것이 내가 계획에 맞게 뭘 배우고 뭘 하는 일 없이 피하기만 하니 그럴 수밖에요. 몇 시에 뭘 배운다, 몇 시에 알바를 해야 한다 하면 어설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아무튼 우리 나이에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 물으면 재테크를 해라, 투자를 해라. 요즘은 부동산이 시큰둥하니 주식이나 펀드 투자가 많이들 이루어지는데 한마디로 내가 모르면 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려면 내가 잘 알고 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 나도 따라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든 알고 뭐든지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재테크든 주식이든 펀드든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게 만드세요. 내 노동이 돈을 벌게 해주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나름 50대 60대 주부라면 또 여성이라면 돈 관리는 이미 나름 다 숙지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생활 환경이 틀리고 투자해야 할 돈의 액수도 다 다른데 틀에 박힌 돈 관리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에 앉아있는 가정이라면 그만큼 알아서 관리를 잘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린고비처럼 아껴 저축을 해서 돈을 벌었던,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이미 관리는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해온 돈을 이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제 남은 여생에 어느 만큼 분배를 해서 잘 쓰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돈은 있으면 좀 편안하게 쓰고 없으면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인데 돈을 폼도 안 나게 너무 아껴 쓰면 욕먹고, 가난한데 펑펑 써도 욕먹는 게 돈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나름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피고름 나게 아껴서 벌은 돈이겠죠. 또 아니면 재테크를 해서 벌은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서만 씁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돈을 너무 안 씁니다. 어쩔 수 없을 때만 씁니다. 병원비죠. 병원비도 아껴 쓰려고 혈안이 되어서 10번 아프면 한두 번만 갑니다. 자, 이쯤 되면 왜 돈을 벌고 싶어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돈을 벌었으면 쓰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는 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숫자인 거지요. 대한민국 엄마들 그 숫자 보면서 배 퉁퉁 두드립니다. 이런 생각은 자식 키우면서 돈 들어갈 일이 정해져 있을 때나 해야 하는 생각입니다. 옷은 거지같이 입고 다녀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어디 모임이 있어 나갈 때도 나름 갖춰 입었다고 하는 걸 보면 옷이며 가방이고 신발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잣집 만화님 같지 않은 거죠. 부자라면 모름지기 부자 유지비 정도는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돌아가는 겁니다. 재벌들은 그래서 품위 유지비가 웬만한 가정집 1년 생활비까지 정도 든다고 합니다. 부잣티를 내세요. 그래서 부러움을 받아 먹으세요. 왜 못합니까?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명품을 걸치고 차고 다니거나 집도 절도 넘치게 있는 사람이 거지 술안주 비스무리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잣티를 못 냅니다. 내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왜? 옆에 사람이 부자면 뭐 공짜로 얻어먹을 게 없나? 식사를 해도 돈만 지가 내야지 하는 그놈의 거지 근성들이 무서워서 티도 못 내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두지 마세요. 또 사돈이 노는 사람 배 아파하는 부류도 어리석은 사람이니 가까이 두지 마세요. 내 남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또는 이웃이 잘 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잘 살면 명품을 입고 거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각설하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달에 최소한의 돈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꼭 쓰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배우고 익히다 보면 내 행복과 자존감은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돈을 치사하게 추잡스럽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지인이 옷장사를 하는데 제 동년배나 되어 보이는 분이 들어오시더니 이것저것 막 입어보더니 이게 꼭 마음에 든다고 하나를 골랐습니다. 가격이 78,000원인데 8,000원을 깎아달라고 하니 주인이 현찰로 하시면 20% DC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2,400원이라고 하니 이제 거기서 2,400원을 빼달라고 딱 6만원 해주면 좋겠다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숫자 50, 60 달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딱 맞아 떨어지는 숫자가 6만이어야 한다는 게 어디서 나온 건지요. 62,400원이 딱 맞아 떨어지면 안 됩니까? 결국 2,400원 안 깎아준다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50, 6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쓸 돈이라면 시원하게 써줍시다. 몇천 몇백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손주들 용돈을 주신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묻고 따지는 건 부모가 할 몫입니다.
우리는 그냥 커가는 거 지켜보면 됩니다. 어디 쓸 건데, 왜 쓰는데, 알면 우리가 뭐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작은 경험도 다 돈으로 사야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줘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불우한 아이들에게 봉사하는데 단돈 10,000원이라도 쓰세요.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떠나 전세계 불우한 아이들에게 작은 한 힘이라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만원의 행복이라는 게 만행이라는 먹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투자하신다면 나에게 오는 행복은 10만원도 되고 자존감은 100만원치를 넘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내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 미친 유튜브라 생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하나 없어도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이란 자식을 키우며 지금 이 자리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서 서럽기만 하던가요? 하나하나 채워갈 때 그 행복을 자식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밥상을 차려서 주는 것도 모자라서 씹어서 입안에 넣어줍니다. 새가 모이 줍니까? 하긴 씹어서 넣어줘도 넘기지 못하는 자식들이 보기보다 꽤나 있습니다. 자식은 태어나면서 제1의 스승은 엄마요, 제2의 스승은 사회라고 합니다. 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해서 제2의 스승인 사회에 내보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가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건강하게 돈 쓸 날도 많지 않습니다. 50이면 건강해야 20년 내외로 쓰고요. 60이면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뭐로요? 병원비로요. 왜 이런 말이 있죠? 젊었을 때는 돈 버느라 건강을 해치고 나이 들면 병 고치느라 돈 써야 하고 이래저래 남는 게 없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난한 사람은 생각만 하고 부자는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 이 차이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님들 돈님을 잘 정리하셔서 좋은 곳에 쓰면서 행복한 노후를 하나씩 맞이하기로 합시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